몇 쪽부터 질문을 받아주면 되지? 그냥 고차 방정식 처음부터야? 다푼의 앞에서 틀린 것도 한 번 더 예습을 해보고 오답 유사를 해보시는 게 정말 도움 많이 될 거다. 자, 나는 유형 아예 아무것도 못 풀겠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각각의 1번 나한테 질문을 해갖고 또 남는 시간에 좀 있다가 그 시간대에 풀어봐야 한다. 유형 몇 번까지 해오라고 했지? 6번. 유형 1번 질문 해봐라. 유형 1번 질문 없어? 유형 2번 질문 해봐라. 몇 번? 2번. 유형 3번 질문. 3번 질문 없어? 유형 4번 질문. 2번. 유형 5번 질문. 2번, 3번. 유형 6번 질문. 3번만 해주면 되나? 자, 딱 고차 방정식이 시험 범위니까 거기까지 나가고 나면 개념은 너희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내가 느낄 때까지 계속 멈추고 반복할 거야, 진도를. 그냥 복습을. 자, 2-2번을 보자. 켤레 복소수다라는 말이 나와 있네. 켤레근. 근데 일단 4차식을 쳐다보니까 4차식이 뭐를 이루고 있어? 복 2차식을 이루고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 4차, 2차 상수니까. 복 2차식이잖아. 인수분해 되니? 인수분해가 안 된 눈으로. 그러면 이제 뭘 이용을 하는 거야? 합차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를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x의 4차 마이너스 플러스 16은 0이다. 이렇게 써볼게. 눈형을 좀 띄어야 될 것 같네. 자, 쌤이 복 2차식에서 인수분해를 할 때는 어디랑 어디를 쳐다보라 했냐? 맨 앞에 녀석. 그 다음에 맨 뒤에 상수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해. 완전 제곱식. 그러면 여기 이 가운데에 들어갈 녀석이 누구? 그러고 보니까 이거 예성은 네 거야? 좀 이따가 들고 가. 이 가운데 녀석이 누구가 들어가야 완전 제곱식이 되냐? 플러스 마이너스 8x의 제곱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 그럼 이걸 생각하기 힘든 친구들은 중3 때 x제곱 플러스 16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그럼 여기에 x의 개수가 있었을 거야. 얘를 반제곱했을 때 상수가 돼야 돼 라고 배웠잖아. 그런 느낌을 살려주시면 되는 거다. 그러면 봐봐. 얘 반제곱을 했을 때 16이 나왔으니까 얘는 풀마 8이 되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져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플러스 8이었을 때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에 내가 플러스 8x의 제곱이라고 썼어. 근데 좌변에 쓰인 식하고 똑같아야 돼. 누가 필요해? 마이너스 9x의 제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되겠네. 됐나?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았던 생각인 거야. 둘 다 가능할 때가 있고 하나만 가능할 때가 있다라고 내가 분명히 말을 했고. 그럼 얘는 지금 왼쪽 x의 제곱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이다라고 볼 수 있고 뒤의 녀석 3x의 전체 제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지금 형태의 꼬라지가 뭐가 나왔냐?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 합차의 형태가 떴다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럼 합차의 형태가 떴다라면 마이너스 제곱되어 있는 부분을 플러스 한번 들어가지고 마이너스 달고 한번 들어가면 형태가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 플러스 3x 플러스 4.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0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요렇게. 여기까지 이해 가나? 아주 천천히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상황은 요렇게 뜰 수가 있다, 친구들. 허근, 실근으로 나뉠 수가 있어. 여기에서 상황이
허근, 실근으로 나눌 수가 있어? 그럼 너희가 생각을 어떻게 하면 돼? 각각의 판별식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때 판별을 해야 되니까 내가. 근을 판별하기 위해서 판별식 배웠으니까. 그럼 얘 판별식 한번 써봤어. 써본다면 9-16 허근을 가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여기도 판별식을 한번 써봤어. 어때? 이 녀석도 허근을 가진다라고 알 수 있겠네. 그럼 여기에는 허근 4개의 근을 가진다라는 4차 방정식이었던 거예요. 실근은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내가 얘를 알파라고 생각하거나 얘를 알파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는 거네. 각각의 곱을 물어봤네. 그럼 쌤이 이 앞에 있는 녀석을 갖다가 한 근을 알파다. 그러면 다른 근은 켤레. 당연히 알파바가 나와야 돼. 이유? 실수잖아. 이해가니? 실수. 그럼 이 녀석은 뭐가 돼야 돼? 베타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얘는 베타바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여기를 선생님 알파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알파바라고 할래요? 상관없어. 그럼 얘를 베타다라고 해야 되고 베타바라고 하셔야 되겠네. 뭐 이러나 저러나 결과는 똑같이 나와. 이 새끼에서의 두 근의 곱은 얼마인 거야? 4가 되는 거고 이 녀석에서의 두 근의 곱은 또한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8이다라고 볼 수가 있네. 이해하셨나? 여기에서 조금 더 한번 가볼게. 4차 근가의 계수 우리 4차 근가 계수의 관계 배웠냐 안 배웠냐? 안 배웠지? 하지만 잘 봐라. 알파 더하기 알파바 플러스 베타 더하기 베타바. 그러면 저 4차 방정식에서는 4차식이었기 때문에 근이 4개가 있는데 그 모든 근의 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 맞지? 그 모든 근의 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자, 바로 구할 수 있어. 0인 거야. 내가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를 적용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저 녀석이 지금 3차의 개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0, 0인 거야. 이해하셨나? 그럼 여기서 또 뭐도 구할 수 있냐? 알파, 알파바, 베타, 베타바. 지금 쌤이 이렇게 쓴 게 뭐야? 모든 근의 곱에 대해서 물어봤어. 자,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2차식 근과 계수의 관계 곱할 때 있잖아. 마이너스 붙이냐 안 붙이냐? 안 붙이지? 근데 3차식 근과 계수의 관계 모든 근의 곱할 때 마이너스 붙여 안 붙여? 붙이지? 안 붙였다가 붙였다가 4차 안 붙이는 거야. 짝수, 차수에서 모든 근의 곱은 안 붙여. 홀수는 붙이고. 그럼 얘 얼마라고 하시면 돼? 16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나 내 말? A분의 맨 마지막. 최고차항분의 맨 마지막. 그게 모든 근의 곱을 의미하고 최고차항하고 그 다음 개수가 모든 근의 합을 의미하는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이해하셨나 내 말? 그것까지 써놔라. 동원곱 문제, 객관식 맨 마지막 문제가 요거 쓸 수 있었으면 족밥으로 푸는 그런 류의 문제가 있었어. 필수는 아니야. 근데 이것도 응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해내셔야 돼. 응용을 하신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응용을 하신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근이라 했으니까 x-알파, x-알파바. 그 다음에 x-베타. 그 다음에 x-베타바. 알파, 베타, 알파바, 베타바를 각각을 해로 가진다 했으니까 내가 얘는 0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되겠니? 그러면 여기에서 이 모든 근의 곱은 어떻게 곱하면 돼?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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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면 되잖아. 그럼 그것만 곱한다라는 게 이걸 전개했을 때의 상수를 의미하니까 16이랑 똑같아요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응용인 거야. 근데 공식으로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나는. 이거 듣고 또 이해 안 가시면 동영상 봐. 이거 올릴 테니까. 이거는 좀 중요하다. 알고 있을 때하고 모를 때 속도 차이는 날 수는 있다. 다음 3번 같은 거 친구들. 3번은 내가 풀어줄게. 3-1번을 보자. 자, 요런 4차식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뭐라고 한다대? 분명 찍어서 봤을 텐데 뭐라고 설명을 해주시대? 4차식을 요런 식으로 나와 있는 개수를 뭐라고 하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그 동영상에서 이거는 어떤 방정식이야 라고 말 안 하더나?
그냥 풀더나. 상반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거다. 상반 방정식이 뭐냐? 또한 이것도 데칼코마니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자, 2차를 기준 좌우 대칭이야. 2차 계수를 기준 3차, 1차 똑같고 4차 상수 같잖아. 좌우 대칭이잖아. 맞지? 부호 안 보는 거다 친구들. 부호 보지 마. 숫자만 보는 거야. 부호 보지 말고 숫자, 부호도 똑같잖아요 선생님. 부호 보지 말고 숫자만 쳐다보시는 거야. 7, 7, 1, 1 이렇게 대칭이 된다면 그걸 어떻게 본다? 상반 방정식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상반 방정식. 그럼 이 상반 방정식을 갖다가 푸는 방식은 그 2차식으로 나누는 거야. 자, 그럼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눌 수가 있어. 이유는 뭘까? 저기에다가 0을 넣어봐. 식이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x는 0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x제곱으로 나눌 수가 있어.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7x 그 다음에 플러스 14에 그 다음 플러스 x분의 7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0의 꼬라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곱셈 공식을 조금 했다면 예 x의 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2차의 느낌을 이렇게 묶어줄 거고 1차의 느낌을 7x 플러스 x분의 1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플러스 14는 0이에요. 여기까지는 식 정리가 되셔야 돼 본인들이. 자 그러면 항상 우리가 치환을 할 때는 x분의 1,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둘 중에서 누가 더 차수가 높아? 얘가 더 높은 차수다라는 생각은 들어야 해. 낮은 녀석을 치환을 하셔야 돼. 너희는 차수라는 게 곱셈 공식을 알지만 낮은 차수에서 높은 차수를 구해내는 게 곱셈 공식이었던 거야. 그럼 이 녀석을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이 녀석을 내가 라지 a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이 1차식에서 이 2차식을 구하려면 뭐 하려고 생각해야 돼? 제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해. 그럼 내가 a제곱을 했네. a제곱의 의미는 x 더하기 x분의 1을 제곱해서 전개시킨 거랑 같은 거야. 앞에 거 제곱할게 x제곱. 그 다음에 가운데 들어갈 녀석은 두 개를 곱해서 두 배를 하시니까 플러스 2. 뒤에 거 제곱 x제곱분의 1 이 모양이 되었네. 나한테 필요한 거는 어떤 모양이야?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필요한 거야. 그럼 이게 필요가 없잖아. 얘를 뭐 해? 이항시켜봐. a의 제곱 마이너스 2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 들어가고 얘는 a 들어가주면 되겠네. 자 그럼 그 식이 a제곱에 플러스 7a가 될 거고 마이너스 2가 들어갔기 때문에 계산한다면 플러스 12는 0이에요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인수분해가 되네요. a 더하기 3 곱하기 a 더하기 4가 될 거고요. 그럼 a의 값이 제다라는 거는 a의 값이 마3 또는 마4니까 그 의미는 x 더하기 x분의 1이 뭐가 되시거나 마이너스 3이 되시거나 이렇게 쓰면 얘가 마이너스 3이 되시거나 또는 x 더하기 x분의 1이 얼마가 되신다?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걸 의미해.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방정식 구하는 거는 우리가 언제 했냐면 중3 때 했던 거예요. x를 곱해. x를 곱하면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 고라지 한 개 나오고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 꼬라지 한 개 더 뜨는 거예요. 이제 인수분해 하려는데 안 되니까 해를 구해야 돼.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근을 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상반 방정식은 이 과정으로 푸셔야 되고 아마 그 동영상 선생님은 x제곱으로 묶어내세요 라고 하는데 묶어냈을 때 우리가 여기 이 식이 요렇게 이게 넘어간다면 이거 x를 한 개씩 나눠가지고 여기 한번 곱해주고 여기 한번 곱해주면 요렇게 돼요. 이렇게 풀어줬을 거야. 그렇게 풀어도 되고 지금 내가 푼 것처럼 그냥 싹 이렇게 나열시켜서 풀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 똑같은 방법이니까. 필기하시고 그 다음 너희가 질문한 4-2번을 한번 볼게. 요렇게 x제곱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상반 방정식이다라는 용어를 쓴다. 기억해놔라.
용어를 기억하지 않아도 돼. 그 대칭 되는 식이구나. 그러면 x제곱으로 나눠가지고 풀어야 되겠네 라는 생각만 가져주시면 될 거야. 아이, 헛짓거리 했네, 이 스발. 상반방정식이잖아, 이것도. 한 번 더 보여주면서 익혀. 이 유형 4번 자체도 상반방정식을 의미해. 자, 그럼 실근 알파라는 게 중요한 힌트인 거예요. 아까 쌤이 4차 방정식 풀면서 뭐라고 하대? 어떤 근을 가지는지 물어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근을 가질 때 뭘 써보자라고 했냐? 판별식을 써보는 거야. 어떤 근을 가질지 궁금하니까. 자, 이 4차식을 쳐다보니까 x제곱의 개수를 기준으로 또 좌우 대칭 숫자 똑같이 상반방정식을 의미해. 그럼 이번에는 저 선생님이 풀었던 방식을 한번 해볼게. 이번에는 쌤은 어떻게 풀었어? 그냥 x제곱 바로 나눴지, 등식이니까. 근데 보통 해설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어요. x제곱으로 묶으세요. 묶어주신다면 2x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9x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그 다음 플러스 x분의 9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분의 2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의 식을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바꿔주신다면 2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거기에 자 여기 이 녀석 여기 이 녀석인데 이거를 플러스 9로 묶어낼 수가 있겠네요. x 더하기 x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식 정리 가능하겠지? 자 그러면 누구를 이 녀석 x 플러스 x분의 1을 또한 라지 a로 치환을 해볼게. 자 이걸 왜 치환을 하냐면 너희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치환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내가 저 식이 2a의 제곱 바로 써볼게. 그러면 2에 a제곱 마이너스 2라고 써야 되겠네. 여기 이 부분 플러스 9a 마이너스 7이었던 거야. 그럼 얘가 전개된다면 2a의 제곱 플러스 9a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11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 인수분해를 하려 해볼게. 2a의 a. 자 조합은 어떻게 써야 돼? 11, 1 써야 될 것 같고 플러스 마이너스 돼야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럼 이제 치환하기 전으로 돌아가 보는 거야. 그럼 x의 제곱이 앞에 곱해져 있었을 거고, 자 2a라는 건 2x 플러스 x분의 2 플러스 11의 식을 의미할 거고, a-1을 의미하는 거는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1을 의미했던 거야. 는 0이 되겠네. 그럼 여기 곱해지는 이 x제곱을 어떻게 나눠가지고 x 곱하기 x라고 생각해서 하나는 여기 이 식에다가 넣어주고 하나는 여기 이 앞에 식에다가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리. 그러면 2x의 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2 곱하기 여기에 이 녀석의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에서 하나의 실근을 알파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실근을 가질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 이 녀석의 판별식을 써볼 건데 짝수 공식 불가능 121에 마이너스 4ac니까 ac 곱하니까 4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네. 여기에 이 녀석은 어떤 건을 가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겠네. 그냥 편의상 실근이라고 쓸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네. 그럼 여기 이 녀석도 판별식을 한번 써봤어? 그럼 이번에는 1-4 여기에서는 허근을 가지네. 음수니까. 실근 알파의 의미니까 더 가까운 거는 어디에 더 가까워? 여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구나. 그러면 어디가 여기인 거잖아. 여기인 거지.
여기 이 녀석의 한근을 알파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야. 어차피 얘는 0이다라고 했을 땐 집어넣고 알파로 나누는 그 행위를 했을 거잖아. 근데 나는 식을 써왔을 거니까 분명히 여기랑 관련이 있어.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2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2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1이 돼야지. 성립을 한다라는 거는 대입을 했을 때 0이 나온다라는 의미하고 같고, 그러면 이제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얼마라고 하셔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1이다라고 해주시면 답이 되겠네. 이해하셨나? 요렇게 조금만 더 섬세하게 다가가 주면 되는 거야. 자, 판단을 못하겠다. 뭐 하시면 된다? 판별식을 써주시면 된다. 판별식 배운 게 그런 거 하려고 배운 거다. 5-2번. 일단 쓰세요, 저거. 유유. 유형 5번에다가는 미리 써놓으시면 좋은 게 조립제법 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3차 이상의 방정식에서 방정식을 푼다는 것 자체가 조립제법이 엄청 중요해. 자, 그러면 그거는 문자를 넣었을 때 0 되게 하는 것도 있기는 있어.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풀마 1은 무조건 모든 수의 약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집어넣어보는 거야. 또는 이 녀석을 없애려면 잘 봐, 관찰을 필요해. 상수가 마 A, 마 2야. 나 이 마이너스 A라는 문자를 날려야 돼. 인수 정리라는 거는 넣었을 때 0 나와야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 이 녀석을 날려야 돼. 그러면 이 녀석이랑 관련이 있잖아. 여기에다가 얼마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어도 되네. A가 되니까. 근데 1 넣어도 되네. 그럼 한번 이제 또 넣어보는 거야. 내가 저 3차 방정식이 fx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 1 대입을 했어. 1 대입하니까 1 플러스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어때? 0이 안 나오지?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이란 걸 인수로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게.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거 연산하면 얼마 뜨냐? 0 뜨네. 아하, 이 새끼는 x 플러스 1이란 걸 인수로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 그래가지고 이제 저걸 조립제법을 들어갈 건데 3차 1, 2차 a, 그 다음에 1차 마이너스 3, 상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얘를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들어가 볼게. 그럼 1,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2, 0 나오시네. 그럼 인수분해가 x 더하기 1, x의 제곱, 마이너스, 이제 플러스네. a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다. 요렇게 봐질 수가 있겠네.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저 세 근 중에서 두 근 알파 베타는 음이 아닐 때라고 했으니까 이쪽에서 뭐가 떴냐? 마이너스 1 음근이 떴잖아. 음근이 뜬 거잖아. 맞지? 그럼 어디에서? 이 뒤에서 뭐가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알파하고 베타가 이 뒤에 있는 녀석의 두 근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상황 판단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그 다음 내가 여기서 더 지랄병 할 게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버리냐 쌤이 한번 저기서 하라는 대로 시켜보는 대로 하라고 한 거야. 여기 이 위에서 여기 이 아래를 어떻게 하래? 빼래. 빼봐라. 빼면 얼마가 나와? 3. 답이 되겠네. 끝. 이렇게 푸는 문제가 있는 거다.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러면 한번 답에서 구하라고 하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야. 안 써봐서 또 그런 거다. 이렇게 푸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 같은 유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겨내야 되는데 이 3차 방정식 두 실근 뭐 이렇게 말했는데 음의 실근이래. 근에 대해서 씨부리네. 3차 이상의 방정식은 조립제법이 기본인 거야. 그러면 인수를 찾아야 돼. 자, 저기에다가 얼마 넣어주면 0이 나온다라는 게 바로 보이는 직관적으로. 1 넣어주면 0 나오지? 1 넣어주면 0 나오잖아. 3차 A. 그 다음에 2차 B. 1차 마이너스 B. 상수 마이너스 A. 1 넣었을 때 0 나왔으니까 나 1로 조립제법. 가면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0. 그럼 얘가 지금 인수분해 상태가 x 마이너스 1 곱하기 AX의 제곱 A 플러스 B, X 플러스 A는 0이다. 여기까지 인수분해가 된 상태. 자, 그러면 지금 봐봐 또. 아까랑 상황이 똑같아. 천천히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가 얼마가 떴어? 1 떴지? 이건 음의 근이 아니잖아. 우린 이게 양근이라고 하잖아. 가만 안 봐도 여기 이 뒤에서 뭐를 가지고 있었어? 음의 근 알파하고 베타가 있었어 라고 할 수가 있겠네. 있었어. 그러면 판별식을 썼을 수도 있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을 수도 있겠네. 다른 두 음의 실근이라고 안 했으니까 두 근의 합이 음수다. 두 근의 곱이 양수다. 이렇게 따져본 친구들도 있었긴 했을 거야. 근데 할 게 없잖아. 할 게 없었을 거야. 자, 근각 예수의 관계 가볼게.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보니까 마이너스에 A분의 A 플러스 B다라고 할 수가 있고 알파 베타를 들어가 볼게. 그럼 얘는 1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A분의 A가 되니까. 자, 그러면 조금 더 여기에 뭘 해야 될 것 같이 안 보이나? 하트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하트. 그럼 이 녀석 하트 왼쪽 오른쪽 와리가리 쳐주면 1 더하기 A분의 B가 되는데 전체에 마이너스가 달렸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분의 B다라고 하시면 되겠구나. 자, 저기에 나와 있는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상황상 전개시켜 보면 될 것 같고 많이 전개시키다 보면 알 거야. 얘는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요렇게 푸는 거예요. 전개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는 뜻이야? 요거 두 개 더하고 1도 더해 주세요. 요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1 이게 답이 되는데 저기 나와 있는 꼬라지가 1번, 2번은 아닌 것 같고 3, 4, 5번 중인데 통분을 시켜놨네. 통분은 항상 말하지만 2다. 2는 1분의 2 곱하면서 올라가시는 거다 친구들. 2분의 얼마? 4 곱하면서 올라가. 그럼 얘는 x분의 얼마? 올라가서 2x. 요렇게 통분해 나가는 과정인 거야. 기본 연산인 거야. 그럼 이 1이란 건 a분의 a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 얘는 a분의 a-b다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따라서 답은 4번이다라고 하시면 될 거야. 통분 과정 모르면 쓰고 한 번 더 보고 써보고 제발 부탁. 못하는 이유가 뭐라 했냐? 안 써봐서 그런 거다 친구들. 써봐야 한다. 그래서 손에 익어야 하는 거야. 곱셈 공식도 그렇고. 아직도 곱셈 공식 잘 모르던데. 외워라. 안 외우면 너그 못 푼다.
자, 이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중근 1과 나머지 두 근 알파, 베타를 가질 때, 자, 항등식의 개념으로 본다면 x의 4차 플러스 ax의 3차 플러스 ax의 2차 플러스 11 x 플러스 b라는 이 식은 중근을 1로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고요. 나머지 두 근 알파 베타니까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 항등식의 느낌으로 한번 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어떻게 가볼까? 근데 이걸 개수 비교법으로 가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아. 수치 대입법으로 한번 가볼까? 수치 대입법으로 가면 그러면 보자. 2a 플러스 b 플러스 12는 0이니까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0이다. 뭐 요렇게 한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너희가 해본 것까지 가볼게. 가면 2a 플러스 b 플러스 12가 0이니까 마이너스 10이다. 요식. 그럼 쌤은 여기에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한 번 더 쪼살 것 같냐면, 상수에 대한 정리. 그럼 나는 이 식을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0이라고 해서 넣어주실 것 같아. 그럼 또 어떻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냐? x 마이너스 1이란 인수를 두 번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내가 1로 조립제법을 두 번 때렸을 때 그 나머지가 다 0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기도 해. 그래서 4차 1, 3차 a, 2차 a, 1차 11, 상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2. 하나의 문자로 문자는 작을수록 좋다라고 했고, 내가 얘를 1로 먼저 한번 해볼게. 그러면 1, a 플러스 1, a 플러스 1, 2a 플러스 1, 2a 플러스 1, 2a 플러스 12, 2a 플러스 12, 0 나오겠네. 그럼 어차피 또 인수를 x-1을 하나 더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1로 한번 들어가 볼 거고, 가면 1, 그럼 여기도 1, a 플러스 2, a 플러스 2, 3a 플러스 3, 3a 플러스 3, 5a 플러스 15. 여기가 얼마가 더해야 돼? 0 돼야 돼. 어차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나누어 떨어졌다라는 거니까. 그럼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자, 4차를 한 번 했으니까 3차, 3차를 한 번 더 했으니까 2차식인 거야. 바로 써볼게. x-1의 제곱에 x의 제곱,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x,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 따라서 마이너스 6은 0이다. 그러면 뭐가? 여기 있었던, 여기 이 2차식의 해가 여기 이 부분이다라고 내가 볼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여기에 해가 알파하고 베타였구나라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되겠나? 그럼 나 지금 A 구했으니까. 그럼 A 구했으니까 B는 얼마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6. 마이너스 6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A, B 구했고. 그 다음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에서의 두 군의 합.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의미하시니까 얼마? 1이다라고 뽑아내시면 되겠네. 요거를 다 더하세요. 답이 되는 거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풀이가 있을 수는 있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자, 또 20문제가 있으니까 한 3개 정도 해볼게. 자, 이 3차 방정식이 1이 아닌 중근을 가질 때,
자, 또 3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근에 대한 관계 물어보네. 인수분해를 하세요라는 걸 의미하는데, 그럼 조립제법을 해야 되겠네. 3차식이니까. 그럼 이번에 봐봐. 여기 이 문자들 A를 없애려고 한다면 얼마를 집어넣어 봐야 될까? 1 넣어보면 A는 사라지네. 그래서 또 한번 A를 넣어보는 거예요. 저 3차 방정식을 fx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f1을 구해보는 거예요. 1 넣어볼게. 그럼 1 플러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플러스 2a가 되겠네. 얼마 나오니? 0 나왔네. 그럼 저 녀석은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해. 조립제법을 해봐야 되겠네. 3차 1, 2차 a 마이너스 1, 1차 마이너스 3a 상수 2a 1로 조립제법 한번 들어간다. 그럼 1, 1, 1a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당연히 0 나와야지. 인수로 갖고 있었으니까. 그럼 지금 상황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는 0인 거야. 됐지? 다시 이제 문제 쳐다보는 거야. 1이 아닌 중근. 1이 아닌 중근이야, 친구들. 그럼 여기에서 이 x가 1이란 걸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해가 되면 안 된다. 어떻게 표현하냐? 대입했을 때 0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돼. 해면 대입했을 때 0이니까. 그럼 대입을 해봐. 1 플러스 a 마이너스 2a가 0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 a는 1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왜? 궁금하면 또 넣어보면 돼. 1 들어가 봐.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얘가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1을 해로 갖고 있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a는 1이 안 되면 1이라는 중근은 가질 수가 없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또한 얘는 그러면 1이 아닌 중근이니까 여기에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겠네.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는 판별식 D가 0이다라는 거랑 같잖아.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시는 거야. 근데 짝수 공식은 불가능이네. 그럼 A의 제곱 플러스 8A의 값이 0 나와야 돼. 인수분해 해볼게. AA 플러스 8은 0이네. 그럼 A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8이야. 1이 없지? 그럼 다 A가 가능했다라는 거야. 그 A의 값의 합에 대해서 물어봤잖아. 근각계수의 관계를 바로 썼다가는 얘 때문에 걸려서 까였을 수도 있었을 거야. 확인해 보셔야 돼. 이런 문제일수록. 근데 둘 다 가능했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8이다. 5번이다라고 보시면 돼. 지금 거의 대부분 내가 다 뭐 썼어. 조립제법 이용을 하고 있다, 친구들. 조립제법은 필수다. 3차 이상의 방정식에서는. 필기하시고. 일단 개수를 내가 한눈에 쳐다볼 수 있게 전개시켜 주시는 게 중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네. 인수를 찾아야 되니까 또한 저 3차 방정식을 fx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얼마 넣었을 때 0이 나올까? 마이너스 a 제곱이 있으니까 x에다가 1 넣어주면 플러스 a 제곱이 되겠네. 그럼 또 예측했으니까 한번 넣어보시는 거야. x-1이란 걸 인수로 갖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1 대입하니까 1 대입하신다면 2a-2 또한 1 대입하신다면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네. 자, 어떻게 계산해보자. 날라가 버리고
날라가 버리네. 아, 그럼 저 새끼 또 x-1이란 걸 인수로 갖고 있네. 이제 뭐 할 거야? 조립제법을 하셔야지. 조립제법을 하셔야지. 3차 1, 2차 2a-2, 1차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상수 마이너스 a제곱. 어떻냐? 써봐도 그렇잖아. 개수가 약간 역 같아. 안 써봐서 그런 거야. 써보고 조립제법 해봐야 돼, 이것도. 손으로. 1 넣어볼 거야. 1. 1 가면 2a-1. 그 다음에 2a-1 가면 여기는 a의 제곱. 가면 a의 제곱 0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이 상황이 x-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2a-1 x 플러스 a의 제곱은 0이다라는 식인데 어떤 근을 가지는지 확인을 해봐. 한 개의 실근, 두 개의 허근이야. 자, 여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 실근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 1이니까. 그럼 여기에서 어떤 상황이 돼야 돼? 두 허근의 상황이 나와야 돼. 딱 봐도 뭐야? 판별식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돼야 돼. D가 0보다 작아요라고 하시면 되겠구나. 두 허근은 웬만하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돼야 돼. 쌍을 이뤄야 돼. 개수 확인을 해보셔라. 정수 A야. 정수라는 건 실수 안에 들어가는 거야. 자, 판별식을 써볼게. 판별식을 쓰신다면 2a-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의 제곱이 0보다 작아야 되네. 여기 이 녀석을 전개하시면 4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인데 사라진다는 걸 보일 수 있고 작으면 a는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보다는 커야 돼. 정수 a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겠니? 1이요. 너무 쫄지 마. 고차 방정식은 나와봤자 한 두세 개 정도야. 근데 두세 개 정도가 계산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오래 걸려. 그래서 또한 존나 빠르게 푸셔야 돼. 자, 또 요런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유형 9번까지 하고 이제 옆으로 옮길 겁니다. 3차 방정식이 단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자,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x-1의 세제곱은 0이다. 3중근이 될 수도 있는 거야. 1실근이잖아. 한 개의 실근. 이해하셨나? 아니면 방금처럼 어떤 상황 x-1 곱하기 전체 제곱은 0이 뭐 이쪽 2차식은 0이다. 허근 나오고 실근 하나. 이렇게 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거 말고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 없어. 이 두 가지 상황밖에 없는 거야. 필기를 하려면 똑바로 해놓으셔라. 여기는 두 허근의 상황인 거다. 자, 한번 가볼게. 또 느낌상 마이너스 k 제곱을 없애려면 여기 이 녀석을 봐야 되겠고 1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 아, 지금 모든 문제가 원래 보통 이래. 문자 없애려고 x 대신에 뭐를 대입을 할까라는 생각부터가 우선인 거야. 지금 내가 계속 그렇게 풀고 있었잖아. 계속 그렇게 풀고 있었어. 그럼 또 저 식을 fx라고 잡아서 1을 한번 넣어보는 거지 뭐. 3차 방정식을 fx라고 하자. 이 말을 꼭 쓰셔야 된다. f1 이렇게 쓰려면 3차 방정식을 fx라 한다. 이렇게 너희는 말을 쓰셔야 한다. 자, 그래서 f1은 1 더하기 1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3. 0 나오는지 확인해봐. 0 나오지? 꿀. 인수 찾은 거야. 또 x-1이란 걸 해로 갖고 있었어. 아, 인수로 갖고 있었어. 3차, 2차, 1차 상수. 1, 1, 1, 2, k제곱 마이너스 3, k제곱 마이너스 3. 자, x-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3은 0. 인수분해부터 하는 거 아니야, 친구들?
이런 상황 생각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 자,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보고 이 예시를 든 건 절대 아니야. 아다리가 잘 맞았을 뿐. 자, 여기에 어떤 근을 가지니? 1이라는 근을 가지고 있지. 1이라는 근을 가지고 있지. 그럼 봐봐. 삼중근을 가지려면 여기서 어떤 꼬라지 돼야 돼? x-1의 전체 제곱 돼야 되지. 될 수 있나? 이 녀석이 이 꼬라지 될 수 있나? 아니, 안 돼. 이유. 플러스 2잖아. 절대 불가능이야. 이거는 변동이 없는 숫자잖아. 여기 상수만 변함이 있는 거지. 그럼 이 새끼는 x-1의 전체 제곱의 꼬라지가 나올 수가 없어. 그 말은 뭐야? 삼중근이 불가한 상태였다라는 걸 의미하시는 거야. 삼중근이 불가능했어. 이 녀석은. 그럼 나는 이제 그 다음 생각 뭐야? 실근 하나, 두 허근을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럼 두 허근이었다면 이 녀석의 판별식이 어떻게 되심을 0보다 작아야 됨을 보여주면 된다 이 말이네. 이해되니까지? 그래서 이 녀석의 판별식을 짝수 공식을 적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1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작아야지. 그러면 k의 제곱이 4보다는 커야지. 자, 근데 이거 2차 부등식 문제 아닌가요? 야이씨. 조건은 k라고 자연수 k라 줬잖아. 잘 준 거야. k는 어떻게 돼야 됨이 딱 바로 눈에 보여야 하는 거야. 2보다 커야지. 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건 2차 부등식으로 안 풀어도 되는 거야. 우린 배웠긴 하지만. 그럼 m은 얼마가 되셔야 된다라고 해야 될까? 3이라고 해야 되겠지? k의 자연수 k의 최소값을 m이라고 했으니까 m은 3 돼야지 2보다 커야 되니까 10m에 대해서 물어봤네. 30이 답이 될 거다. 이 생각 정말 중요하다 친구들. 이런 근에 대한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개념서에도 자세하게 풀어줬을 거야. 분명 내가 그때 그 수업을 한 번 더 잘 들어보시기를. 고차 방정식 언제까지 해야 끝나지? 고차 방정식이 조금만 더 하면 되나 혹시? 유형이 몇 개까지 있어? 11개까지 있어? 12개? 그럼 또 내일 3개 하면 되겠네 그냥. 됐지? 옆으로 옮기세요.